안녕하세요. 호시마마 유민지입니다. 오늘도 기묘한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묘한 라디오요? 바뀐 거 모르셨나요? 아니 언제부터? 바로 지금부터요. 오늘 저녁에 촬영이 있다는 걸 알고 맞다, 오늘 촬영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내 공포 라디오의 그 로고가 공포 라디오에서 공포 글자가 사라지면서 기묘한 라디오로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화경으로. 네. 화경으로 아침에 양치를 하고 있는 중에 이거는 뭔가 바꿔야 될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당장 또 바꾸기가 힘드니까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인사를 이미 그렇게 해버렸네요. 선뱃 후처리인 거네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이 공포를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공포 채널 자체를 조금은 이렇게 기피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꼭 엄청 무서운 얘기는 아니지만 귀신이 나오지 않지만 되게 신비롭고 기묘하고 뭔가 좀 무서우면서도 소름 돋고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는 또 구술하다 보면은 공포라는 카테고리보다는 오히려 기묘한 요 카테고리 안에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잠깐만요. 나가시면 안 됩니다. 공포 매니아 여러분들. 제가 또 공포 이야기는 공포 라디오에서 다루도록 할 겁니다. 섹션이 딱 나뉘어지는 거네요. 네. 근데 저는 이게 훨씬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람들이 무속을 보는 시선 자체도 공포보다는 신비롭고 기묘하다가 맞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기묘한 라디오의 첫 번째 사연은 바로 유민지 호시마마가 직접 진행한 영혼 결혼식. 바로 오늘 지금으로부터 10시간 전에 저희는 굿당에 있었고 바로 굿을 진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진행했던 굿을 아주 생생하고 리얼하게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이야기에 직전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꼭 이전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살해자분이 먼저 삼촌, 그러니까 내 남편의 형, 아주버님의 영혼 결혼식을 저에게 의뢰를 했었고 저 역시도 원래 영혼 결혼식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건 아니지만 이 집은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진행을 하던 중에 신부감을 고르는 게 일단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젊은 사람들의 사주를 모아놓는 그런 곳이 있었대요. 청담동에. 일찍 돌아가시거나 되게 어쨌든 젊은 청춘 이런 남녀들의 사주를 다 모아다가 내가 무당이 영혼 결혼식에 의뢰를 받으면은 거기에 가서 골랐다는 거야. 진짜 우리 뭐 중매 이런 거 신부감 고르듯이 진짜 가서? 원래 청담동에 그런 당이 있었대요. 내가 의뢰받은 요 사람과 잘 맞는 사주를 찾아가지고 싹싹싹 골라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보통은 무당이 영혼 결혼식을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제 내 주변에서 내가 진행했던 뭐 망자라던가 근데 생각보다 이게 나이가 딱딱 맞게끔 매칭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려면은 내가 구슬 진짜 막 다양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해본 무당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라윤이면은 라윤이가 진행했던 굿에서 어떤 망자가 생각이 나서 그분을 매칭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 결혼식이 당장 안 되고 이 신부감도 찾아야 되고 일단 나이도 비슷해야 되고 나이도 딱 맞아야 되고 서로 성향도 맞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망자들을 다루다 보면은 자기 주장이 되게 뚜렷하거든. 진짜 맞아요. 그래서 이상형도 엄청 확고하잖아요. 게다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번에 다룬 망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여자가 너무 뚜렷했어. 맞아요. 기세고 무당 같은 여자. 맞아요. 젊고 예쁘고 기세고 무당 같은 여자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전에 구술했던 집들을 떠올려봐도 그런 집들이 누가 있지? 젊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정확히 3명의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3명이나 있었어요? 네. 첫 번째는 A양이었고요. 이 A양은 일단 돌아가셨던 이 죽음도 굉장히 미스테리했고 그리고 조금 약간의 신뻘 같은 그게 있는데 일단 너무 예쁘시고 또 이 남자분과 집안도 되게 부잣집 따님이라서 비슷했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1순위에 뒀었고요. 그리고 B양 같은 경우에도 제 지인분의 그 친동생이었는데
B양도 한 성격 하는데 문제는 B양은 스스로 가신. 그 당시에 원래는 굉장히 센 성격이지만 돌아가실 때 당시에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였고 C양은 퇴마 이모가 극강추한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찾았어! 신부감을 찾았어! 이러셔가지고 네? 이랬더니 어떤 여자를 소개를 받았는데 딱인 것 같아! 이러셨는데 C양은 제가 조금은 걸렸던 게 일단 내가 직접 그 망자를 다뤄본 적이 없어. 이모가 데리고 오셨던 거예요? 심지어 이모가 친한 보살이 그 집의 가족이었던 거야. 이제 제가 A, B 양을 고민하고 있다는 걸 모르다 보니까 이제 워낙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일단 찾기가 힘드니까 이모도 주변에 수소문을 하고 계셨던 거야. 그러던 중에 친한 보살이 우리 조카가 되게 일찍 죽었다. 20대 때 죽었다 해놓으니까 그럼 둘이 매칭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됐던 거야. 일단 이모 알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좀 해볼게요 해서 이 3명을 두고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남자 망자가 이미 한 번의 영혼 결혼식을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 맞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주관이 너무 또렷해. 이미 한 번을 실패했기 때문에 2번을 실패시킬 순 없어. 네, 원래는 이 정도까지는 안 해. 퇴마 이모도 하시는 얘기가 보통은 나이대가 비슷하고 그냥 무당이 봤을 때 둘이 사주 비슷하네, 뭐 괜찮네, 사주가 잘 맞네. 근데 나는 잘 맞네의 기준도 사실 애매하다고 생각하거든. 잘 맞네의 기준이 뭔데 도대체? 그러네요. 둘이 그냥 조화롭게 싸움 없이 산다라는 건데 생각보다 싸움 없이 산다는 거는 무난하게 흘러간다는 거고 무난하게 흘러가는 걸로 굉장히 재미없어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편에서 난 그렇게 착하고 내내하는 여자 싫어요라고 딱 얘기하셨었으니까. 이분은 너무 그게 뚜렷하다 보니까 이 3명의 후보 중에 누가 맞을까를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일단은 C양은 빼자. 왜? 내가 직접 실은 적이 없다는 거에 대한 조금 불확실성이 좀 들었었어요. 진짜 확실하게 가긴 가야죠. 그쵸? 그래서 C양을 뺐고 B양도 뺐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A랑 B를 두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결정적인 거는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죽음이 좀 미스테리했었고 또 약간은 이렇게 부딪힘이 있는 상태에서 의문사로 가셨다 보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 B양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케이스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A양이 돌아가실 때에 결혼을 너무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A양 역시도 남자친구가 있었고 당시에 제가 천도제를 해줬었는데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을 하고 남자친구에게 당장 나랑 결혼해야 돼 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둘이가 너무 비슷한 거야. 그리고 결혼을 일단은 되게 하고 싶어 했었고 거기다가 돌아가신 것도 너무나도 이상하게 돌아가셨거든, 2분 다. 그래서 제가 이 A양이 딱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2 사람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구슬을 진행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2분을 다 천도제를 해드렸기 때문에 둘 다 되게 서로 마음에 들어 하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직접 산 사람들을 안 쳐다가 자, 2분 보세요. 마음에 드시죠? 한 건 아니잖아. 어쨌든 무당인 내가 그 영혼들을 실어서 판단한 거다 보니까 이제 인간 유민지가 T인 인간 유민지가 이게 걱정이 됐던 거야.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쵸.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떡하지? 나는 되게 신중하게 해서 딱 중매를 섰는데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고민이 일단 너무 많았는데 너무 신기했던 거는 이 굿을 잡고 나서 제가 한 5일 동안 정말 결혼을 앞둔 사람처럼 너무 싱숭생숭한 거야. 선생님이요? 네. 어머. 그래서 왜 내가 직접 결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미혼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지만 보통 미혼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앞두면 되게 설레고 막 신나고 결혼식 때 막 어떤 노래를 틀고 막 어떤 하객들이 오고 막 어떤 모습을 내가 보여줄까라는 생각이 되게 신나할 것 같은데
오히려 되게 싱숭생숭하고 아,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살면 되는 건가?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랑 같이 잘 갈 수 있을까? 라고 되게 이 싱숭생숭한 기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싱숭생숭한 기분이 너무 들면서 마치 되게 중요한 날을 앞두고 잠깐 어디 떠나고 싶은 것처럼 이런 감정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아니, 진짜 신부들이 겪는 과정을 겪으셨는데요? 그래? 상담하다 보면 결혼 앞둔 신부분들이 꼭 궁합을 보시는 게 날짜를 다 잡아놓고서도 진짜 이 남자가 맞을까요? 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이거 확인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5일 전부터 너무 싱숭생숭하고 인간인 이제 내가 갑자기 아, 결혼은 뭐 굳이 해야 되는 건가? 뭐 짝이 있으면 하는 거지. 근데 결혼해서 행복할까? 내가 이런 얘기를 유독 많이 하고 지인들한테도. 근데 이제 그때는 그냥 아, 내가 그냥 이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지 이거랑 연결 짓지는 않고, 왜냐면 저는 최대한 너무 과몰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로 지나다 보니까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깨달은 거지. 아, 이 두 분의 마음이 좀 이제 진짜 리얼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싱숭생숭할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간에 오늘 나는 이제 무당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굿이 시작되고 나서 저희가 1시간 정도는 법사님이 이제 경을 읊어주시는데, 라윤이는 아마 잘 알 거예요. 여자분이 굉장히 멋쟁이에 굉장히 세련되고 너무 이쁘시고 몸매도 너무 좋으시고 그냥 완벽한 엄친 딸인 분이셨는데, 너무 까다롭고 예민하고 이러시다 보니까 양쪽이 다 까다롭다 보니까 내가 과연 이거를 정말 두 분을 이 기대를 잘 충족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일단 너무 많이 앞섰는데, 이제 막상 경을 다 하고 나서 내가 너무 신기했던 게 여자의 되게 갸냘픈 손목에 금시계가 채워져 있는 모습을 봤었고, 갑자기 산부인과에 출산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자꾸 보는 거야. 왜 의사들이 초록 색깔 이런 수술복 입고 막 수술 그 무영동이 탁 켜지면서 자꾸 출산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아니 난 지금 이 결혼식이 더 큰 고민인데 아, 왜 자꾸 이런 화경이 보이지? 라고 대혼란이었었어요. 되게 화경은 왜 또 이런 게 보이지? 라고 하는 순간 시간이 다 지나갔고, 이제 제가 신복을 입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모시는 신령님을 놀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런 걱정이 모두 다 사라지고 너무 강한 확신이 들면서 그 순간 그 여자분이 확 실린 거야, 내가. 맞아요. 원래는 절차대로 막 이런 얘기도 해주고 저런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어쨌든 구술하다 보면은 공수라고 해서 신의 말씀도 하지만 중간중간마다 덕담 같은 것도 해드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자분이 확 실려버린 거야.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저는 이 여자분을 사진을 받아봤었어요. 근데 이 남자분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여자분이 확 실리더니 나한테 한다는 얘기가, 제가 입 밖으로 한다는 얘기가, 처음에는 갑자기 나 너무 결혼하고 싶었는데 정말 결혼을 앞두게 되다 보니까 이게 맞나라는 생각에 나 너무 혼란스러웠다. 모르는 분과 갑자기 중매를 서서 결혼까지 간다고 하다 보니까 나 너무 두렵고 조금 싱숭생숭해서 이 언니가 되게 싱숭생숭했다고. 그리고 자기는 되게 키가 엄청 큰 사람을 이전에 되게 선호했는데, 왜냐면은 이승에서는 보는 눈이 많으니까. 근데 저승에서는 보는 눈도 없고, 거기다가 나는 이제 이렇게 키 크고 이런 사람보다는 이런 나의 지랄맞은 성격을 다 받아주고 다 어루만져줄 수 있는 사람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8살 차이가 나서 조금 처음에는 너무 아저씨 같고 되게 큰, 이렇게 나이가 많이 차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피부가 너무 좋아서 동안이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맞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왜냐면 난 남자분을 본 적이 없으니까 사진도 못 봤고, 그리고 이런 디테일한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뭐야, 그 아주버님이 피부가 그렇게 좋았어요? 되게 피부가 엄청 좋아서 동안이라고 하는데, 했더니 그 사모님이 네, 저희 아주버님이 피부가 거의 옥이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신 거야. 그래서 이 여자 망제가 피부 좋아서 8살 차이로도 안 난다면서, 나이 차이도 크게 안 나서 너무 좋고,
그렇다고 해서 이 남자분이 완전히 물러 터진 성격도 아니고 자기 중심도 있고 해서 자신을 되게 아빠처럼 오빠처럼 큰오빠처럼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처럼 모든 걸 다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는 너무 좋다고 자기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되게 힘들어하고 남자들이 힘들어했는데 다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믿고 의지하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일단 놀랐어요. 인간인 나는 또 그런가? 라는 생각에 인간이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놀라지. 무당으로서의 나도 있지만 인간이 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놀랐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이분의 아주버님이 확 실려서는 정말 하시는 얘기가 이때 다 울었잖아. 저 완전 라윤이 옆에서 펑펑 울고 하는 얘기가 내가 내 동생네에 와서 너무나도 의도치 않게 너네를 다 힘들게 하고 이런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는 자기는 상상도 못했다고. 나는 너무 걱정이 돼서 자꾸만 내 동생한테도 왔다 갔다 하고 내 조카한테도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이런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도 못해서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한데 나에게 이렇게 큰 엄청난 선물을 주고 큰 상을 주니까 너무나도 미안하다면서 얘기했었잖아.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너무너무너무너무 정말 볼 면목이 없을 정도로 너무 미안한데 하는데 내가 입꼬리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거야. 맞아요. 너무 미안한데 내가 이승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본 적이 없다. 완전 둘이 사랑에 빠지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기분이었어요. 지금 나 소름 돋았어. 아까 그 장면이 생각나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분을 이때까지 본 적이 없다면서 내가 이승에서 살아생전에 봤던 모든 여자분을 통틀어서 너무 미인이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진짜 거의 금이야 오기한 거야. 이 남자분은. 어떻게 막 진짜 만지면은 날아갈까 불면은 정말 날아갈까 거의 이 정도로 너무너무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거야. 맞아요. 왜냐면 저번에 천도제 했었을 때는 나야 나, 재수씨 나예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수줍게 오늘 너무 수줍게 하면서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내가 너무 이 여자분한테 지금 조심스럽고 내가 너무 깜짝 놀래서 그리고 우리 재수 씨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내가 오늘 잔칫날이라서 나 너무 웃고 싶은데 나 오늘 사실 벌 받아야 되는데 이런 큰 상을 우리 재수 씨가 줘가지고 나 너무 미안한데 사실 나 오늘 너무 행복하고 내가 이런 행복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지금 이런 너무 미인분이 앞에 있다 보니까 내가 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 미인분이 나를 완전 촌뜨기로 볼까 봐 걱정이 된다. 나 원래 말도 되게 잘하고 되게 자상하고 얘기도 잘 들어주고 얘기도 잘하는 사람인데 지금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니까 이 여성분께서 나를 정말 시골에서 온 웬 시골 노총각이라고 생각을 할까 봐 나 너무 긴장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말 그 사모님이 진짜 통곡하셨거든요, 오늘. 그리고 옆에서 라연이 막 같이 울고 있고. 지금도 울 것 같아. 그래서 이 남자 망제가 정말 여러 가지가 미안한데 너무 고맙고 이 여자분한테는 너무 조심스럽고 정말 이래가지고 이 세 가지 감정이 같이 휘몰아쳐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었거든요. 아니 진짜 옆에서 보는데 그 어떤 굿보다도 정말 저는 되게 와닿긴 했었거든요. 라윤이가 진짜 많이 울었어, 옆에서. 이 사람이 진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이렇게 하는 느낌이라서 사모님도 이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다면서. 그리고 어쨌든 간에 단순히 그냥 무당인 제가 아주버님이에요, 여성분이에요 하는 게 아니라 아주버님의 피부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사모님이 이제 그전부터도 이미 믿고 계셨고 당연히 이 세계를 모든 걸 다 눈으로 직접 보셨고 경험하셨고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같이 오열하시고 굉장히 축하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영혼 결혼식을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너무 신기했던 게 이분들이 마음이 급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당신들 노는 거,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영혼 결혼식까지 가기 위한 절차 같은 거를 빨리빨리 해달라. 우리 빨리 결혼하고 싶다. 라고 해서 저희가 정말 초스피드로 하고 이제 결혼식 그 상을
본격적으로 앞으로 꺼낸 다음에 그걸 차리는데 옛날 전통 혼례 방식으로 앞에 상을 놓고 남자 망제의 인형이 등장을 하고 여자 망제의 인형이 등장을 해서 무당이 잡은 상태에서 같이 맞절을 하는데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저희 엄마가 밖에서 이제 법사님이 잔칫날이니까 다 와가지고 구경하라고 오늘 같은 날에는 해서 다들 와가지고 밖에서 막 좀 혼례 있을 때 밖에 와서 구경하는 것처럼 막 구경을 하니까 저희 엄마가 두 그 인형이 절하는데 그 순간 엄마도 같이 울컥했다 하더라고. 눈물이 순간 확 같이 돌더래. 아니, 그 여자 인형을 제가 안고 입장을 했잖아요. 저는, 제가 여기 과몰입을 한 건지 가슴이 너무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집 가는 것처럼 너무 콩닥콩닥거리고 맞절을 하고 딱 고개를 듣는데 어머님도 눈시울 빨개져 있고 저도 눈시울이 빨개져 있으니까 이제 이모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두 분이 정말 마음에 들어 하는지를 하는데 남자분은 그냥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근데 여자분을 내가 딱 하는 순간 갑자기 여기에 샴페인이나 이런 맥주만 하나 딱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첫날 밤 그 상에. 아, 그 망자가 술을 좋아했죠? 네. 너무 신기하게도 이 남자분 성향이 사모님이 얘기하시기로 남자분도 맥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자분이 어떤 걸 좋아하냐에 따라 다 맞춰주는 성격이라는 거야. 천생연분이다. 한 명은 끌고 가고 한 명은 따라가고. 그쵸. 그리고 또 신기하게 사모님이 나중에 했던 얘기가 근데 저희 아주버님이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완전히 그냥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런 성격도 아니라고 되게 자기 주관이 또렷한데도 여자한테는 엄청 매너 있게 다 챙겨주고 맞춰주는 스타일이라고. 제가 아까 그래서 처음에 그랬잖아요. 선생님처럼 아빠처럼 큰오빠처럼 이끌어줄 것 같다고 그 소리 했었잖아 여자가. 맞아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첫날 밤 그 상에도 술이 올랐으면 좋겠다 해갖고 저희가 급하게 샴페인이랑 맥주도 종류별로 해가지고 다 올려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맞절을 하고 국수도 먹고 그 망자들이 국수도 먹고 전통 혼례 하는 것처럼 다 그런 절차를 다 보낸 다음에 첫날 밤도 보내고 저희가 또 다 차려줘가지고 병풍을 쳐놓고 두 분이서 이제 오붓한 시간을 보내도록 거의 한 1시간 넘게 두고 저희끼리 이제 밖에서 다른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기다렸었는데 그때도 저도 들었던 생각이 이게 참 살아생전에 이렇게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오늘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저도 오늘 되게 많은 걸 깨닫는 순간이었고 영혼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만나서 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돌아가신 상태에서 영혼들이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슬프고 또 되게 기쁘기도 하고 아마 오늘 오셨던 분들도 다 울고 웃고를 다 반복했었어요. 친한 친구나 이런 친구들이 시집 가면은 울컥하다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가 하잖아요. 오늘 그 기분을 다 느꼈어요. 와, 진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가장 까탈스러운 두 분을 제가 취향에 맞게 잘 해드린 것 같아서 두 분은 지금 아마 저승으로 잘 가셔서 또 여자분도 젊고 원래 살아생전에 너무나도 건강하셨던 분이라서 또 아기도 잘 낳고 그리고 끝에 왜 테마 이모가 했던 말 기억나요? 이모가 이제 옛날에 경험했던 것 중에 어떤 분들을 영혼 결혼식을 해서 보냈는데 2년 뒤에 애들 손잡고 그 굿하신 분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애들 데리고 왔다면서 우리 다 출산했다면서 해서 나타났다 하더라고. 그 얘기를 이제 굿 끝나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되게 신기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이 분들도 이렇게 해서 잘 가셔서 아들, 딸 한 5 낳고 좀 잘 살아가지고 다시 제 꿈이든 아니면 여기 오늘 굿하신 분들 꿈이든 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도 갑자기 내가 그 여자분은 싫은 상태에서 내가 나한테 고맙다고 했었잖아. 이 언니한테도 너무 고맙다고 맞아. 자기 안 잊고 챙겨줘가지고 이 언니가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 했던 거를 조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떠올려가지고 나 이렇게 결혼시켜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나 이 언니한테도 너무너무 고맙다고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이런 얘기까지 해? 해서 저도 놀랐었거든요. 맞아요. 선생님 평소에 절대 안 할 말들. 네, 그래도 이제 너무너무 행복할 날들만 남았으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오늘 영혼 결혼식이 다 끝나고 나서 저희 엄마가 뜬금없이 자기 경험담을 갑자기 옆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는 이전에는 엄마의 그냥 단편적인 얘기만 듣고 이때까지 풀었었는데 오늘 풀스토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뭐였냐면은 저희 엄마가 영혼 결혼식을 해줬었잖아요. 그 전 남자친구를 돌아가신 그분의 영혼 결혼식을 해줘가지고 지금 수십 년이 흘렀는데 엄마가 어떤 일이 있거나 이럴 때 그분이 나와가지고 뭔가 운다든지 날고기를 먹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어쨌든 간에 뭔가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밥 차려줄 때까지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든지 멀리서 쳐다보고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사실 이런 꿈들을 되게 많이 꿨었대요. 되게 많이 꾸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저는 이제 결과만 들었으니까 최근에 엄마가 왜 그런 얘기 했다 했잖아. 자기 이제 결혼해서 안 올 거라고 이거를 결과만 듣고 되게 내가 잘 그래도 중간중간마다 그 아저씨를 닦아줘가지고 잘 가셨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게 결과만 사실 딱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 몇 년에 걸쳐서 아저씨가 서둘러 가는 모습을 자꾸 보였었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이었으면 기다리고 있거나 먹고 있거나 뭔가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울고 있거나 대화하고 있거나 이런 꿈이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왔다가 황급히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엄마랑 대화하다가도 이러고 간다던가 그렇게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엄마 꿈에 이 남자분 옆에 여자가 서 있는 걸 자꾸만 보이더래. 네? 그래서 엄마가 누구지? 쟤한테 여동생이 있었나? 하면 이제 사라져 있고 또 꿈에 그 아저씨가 보이면은 옆에 여자가 계속 아른거리는 걸 봤었대. 근데 엄마는 여동생 없었는데 누구지? 이랬는데 이제 그냥 꿈이 깨다 보니까 엄마도 크게 꿈에 막 아저씨가 워낙 여러 번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고 해서 그냥 그런 꿈인가 보다 그냥 개꿈인가 보다 하고 넘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는 얘기가 나 사실 결혼했어 이러더니 이제 작년에 나 이제 안 와 딱 이랬던 거야. 그리고 오늘 이 풀스토리를 듣고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제 약간 와이프 몰래 후딱 내려오셨다가 후딱 도망가고 혹은 와이프랑 같이 손잡고 와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엄마가 했던 얘기가 옛날에는 되게 꿈에서도 애틋한 느낌을 받았었대. 맞아, 감정적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눈이 울고 있지만 되게 걱정하는 눈이라든지 밥을 먹고 누구야 하고 쳐다보면은 되게 애틋한 눈빛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빛이 점점 약간 그냥 바라보는 눈빛으로 바뀌더래. 그 여자분이랑 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면서 작년에 딱 했단 얘기가 나 이제 안 와 라고 해가지고 오늘 그 얘기 듣고 너무 신기했거든요. 저는 마음이 아픈데요. 그냥 신기하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러니까 이 엄마가 사랑했던 이 남자분도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지만 그 감정이 남아있다 보니까 엄마한테 자꾸만 왔지만 이 저승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자꾸만 내려왔던 거야. 근데 자신은 이제 지켜야 될 와이프가 있다 보니까 이 와이프랑 계속 모습을 보여주다가 나 이제는 진짜 안 와 하고 떠나간 뒤로부터는 그때부터는 그 아저씨가 꿈에 완전히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오늘 엄마가 진짜 제대로 된 영혼 결혼식을 본 거는 오늘 구경하면서 보긴 했지만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오늘 했던 얘기가 그래서 걔도 엄마의 그 전 남자친구도 이제 안 오는 게 맞고 저렇게까지 행복해하는 두 사람을 보니까 정말 돌아가신 분들도 저렇게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될 수가 있구나를 오늘 직접 두 눈으로 봤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자기 경험이 이제 비춰지면서 오히려 더 큰 안심이 되더래. 좀 감정이 더 해소가 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엄마도 같이 저희 엄마도 절대 안 우는 사람이거든요.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머님 우는. 저도 저희 엄마가 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근데 엄마가 오늘 둘이 맞절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순간 울컥해갖고 눈시울이 새빨개졌대. 정말 울고 웃고 하는 영혼 결혼식이었습니다. 진짜 감명 깊었어요, 저는. 그래서 오죽하면은
또 영혼 결혼식을 할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자, 어떻게 좀 기묘하고 신기한 얘기가 됐나요? 저는 그 자리에 있는 당사자였는데도 너무 신기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니까 앞으로도 좀 이렇게 좀 저희가 경험했던 얘기 중에 사실 엄청 공포스럽진 않지만 막 소름 돋고 막 귀신이 막 빡빡빡빡 등장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은 이렇게 기묘한 라디오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또한 저희 기묘한 라디오에서 다룰 수 있으니까요. 아래 메일로 왜냐면 진짜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도 이거는 그렇게 무섭진 않은데요 하는데 되게 신비로운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사연 소개도 해드리고 또 채택되신 분들께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굿즈도 보내드릴 테니 많이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